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엑스원의 정원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AI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이나 학계 그 밖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기업들이 현재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입장은 아까도 나왔지만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왔고요. 아마존에서 알렉사는 2014년, 15년에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치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로의 바로 임박 또는 인공지능 시대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은 시범적으로 파일럿으로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많이 도입하고 검토를 했었지만 결국은 정착되지 못하거나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던 학습 단계 또는 고도화 단계에서 이제 머무는 수준에 불과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AI가 다시 겨울이 왔냐 또는 이미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AI에 대한 기대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한상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AI는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과 계획을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가 올해에는 기업들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이유는 올해 경제 기조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긴축에 북미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퍼링으로 인해서 결국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에서의 어느 정도 가시성, 그다음에 실적과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에서의 AI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탠포드 HAI라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그 연구원 쪽에서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요. 제이커브 얘기가 나옵니다. AI가 이제 당장 활성화되고 이제 본격화 되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원하는 프로덕티비티, 즉 생산성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AI가 보급이 되고 활성화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침체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서 AI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AI는 현재 어떤 단계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AI는 퍼머넌트 베타다, 영원한 베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의미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최종 버전, 완성된 버전이 나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베타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계속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경영진 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완성된 버전을 원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타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술의 완성도와 기술의 완전한 내재화를 꿈꾸기보다는 이 퍼머넌트 베타 시대에서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좀 더 최적화하면서 우리 것으로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그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요 가장 컸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페이스북이었던 메타는 최근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소위 말하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메타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AI였습니다. 아까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에서 AI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을 보면 미국 중에서는 당연히 소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 현재 메타인데요. 메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아바타 얘기도 나오고 디지털 트윈 얘기도 나왔지만 사람이 마치 가상현실에도 직접 말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실제 자연스럽게 기계와 같이 동일하게 하려 그러면 입술에 대한 움직임과 그리고 실제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일치화시키겠다는 연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원한 베타로 가고 있는 하나의 단초적인 증거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입술을 막고 있잖아요, 마스크로. 근데 이 발표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결국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스크 벗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인지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입술이라든지 말하는 동작인데 기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기계가 이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과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에서 상용화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 있는 회사는 그럼 북미에서 누굴까? 저는 솔직히 학습하고 있는 회사도 빼고 현재는 테슬라라고 보여집니다. 이 테슬라가 가장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 뭐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아예 이제 공언을 했지만 2022년 올해 말쯤이면 완벽한 자율주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초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12,000불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능들을 보면 당연히 뭐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요. 이제 가장 핵심인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 주행에서의 차선 유지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위 말하는 거의 완벽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을 거의 왔다라고 할 정도 수준의 구분을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차는 안 바꿨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통해서 플랫폼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단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상당히 시사를 하는 바가 크다는 이유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AI를 통해서 모네타이제이션, 즉 산업화를 하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고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항상 하드웨어부터 바꿔야 되고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인프라도 되게 중요한 게 인프라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시면 풀 셀프 드라이빙 되려고 그러면 5G가 아니라 뭐 6G 이상이 돼야 되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는 그냥 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산업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기업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수익 사업할 건지에 대한 하나의 단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만 잘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관련된 센서나 이미지 또는 뭐 소위 말하는 영상 인식 같은 쪽 이쪽으로 좀 많이 돼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작년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이 하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봇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아바타, 뭐 디지털 기반의 가상화 인간, 그래서 이 봇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장 하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역시나 퍼메이넌트 베타, 영원한 베타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 발표가 났으면 우리가 이거 지금 이미 거의 완성된 거 아니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테슬라 AI 관련된 디렉터가 이 링크드인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이거 우리랑 같이 개발할 사람 뽑겠다고. 그래서 딥러닝 엔지니어하고요, 사이언티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인프라 아키텍터 개발자 이제 각 직군별로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베타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도 테슬라는 사람을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사람 없어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항상 얘기하면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인프라나 환경 얘기 드렸죠. 마지막이 사람이거든요. 결국 사람 없다예요. 근데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베타 상황이라는 거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시작점이고요. 또 다시 이제 메타로 돌아오면 아까 이제 CPS 얘기도 나왔었지만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에서의 인간과 같은 동일한 아바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국 메타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올해 이제 발표를 했죠. 사명까지도 바꾸고 본인들은 이제 메타버스로 가겠다고.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지금 결과적으로 상당히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제까지 계속 폭락했고요. 오늘 제가 주식시장을 보니까 한 4, 5% 반등을 했어요. 너무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메타버스에 10년 동안 몇백 조를 쏟아부어도 안 될 거라는 시장 인식이 지금 또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그럼 결국 AI를 우리가 이 베타 버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역시나 메타의 AI 이 최고 임원,
이분이 얀 리컨이란 분인데요. 얘기를 합니다. 지금 AI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챌린지,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AI는 이 세계를 대표하는, 즉 세상을 대표하고 그것을 아우르는 어떠한 룰 아니면 로우,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딥러닝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기울기 기반의 학습이라든지 호환되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에 따른 플랜에 따라서 그런 계층, 레이어들을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될 게 많고 결국 이런 숙제들을 메타는 하고 있어요 라고 바로 발표를 하죠. 이것도 얼마 전 얘기예요.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AI를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그 눈을 돌려서 이 노코드 로코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시티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앱을 만들 수 있고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AI가 결합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AI 개발도 쉬운 모듈과 단순한 모듈은 바로바로 기업 환경에 적용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BPM, 프로세스에 대한, 즉 의사결정 자동화라든지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오토메이션을 AI가 접목하는 부분도 이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침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기업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AI 기술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업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옵스 또는 ML 옵스라고 하는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 학습 그리고 실제로 인퍼런스까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의 플랫폼 시장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얘기가 아까 전에도 이제 클라우드 얘기 많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정리해 보면 2022년에 소위 말하는 AI 쪽 주관하는 전문 매거진에서는 A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관리나 챗봇이나 AI 작가나 소위 말하는 AI 서포트나 AI는 완전한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완성도 높은 인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분 파편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Narrow AI와 이 General AI.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크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분 어떤 특정 영역 내에서의 AI가 있는 거고요. 전체 거대한 것을 다 아우르는 이 General A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요즘 얘기 나오는 뭐 GPT-3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General AI가 될 거고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 쪽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투자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인들에 맞는 산업과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AI, 파편화된 AI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Narrow AI와 General AI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기업 측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지가 최근에 기업들이 저희한테도 얘기 많이 하고 본인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